자, 정정숙 의원님. 멀리서 오신 분이죠? 예, 저는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 과정들은 지역균형 성장의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역균형 성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이 5국 3특을 저는 집중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주민과 소통을 좀 활발히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9개 전 지역을 순회해서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5국 3특 균형 성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그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국정 과제를 주제로 삼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때 사용된 언어는 정말 주민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구 달성군의 경우에는 국정과제 29번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으로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달성군에는 지금 현재 제1국가 산단, 2국가 산단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의 그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 이것을 어떻게 지역 산단에 끌어오고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직접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짐작하시겠지만 대단히 좋았습니다. 주민들은 5국 3특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정말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그 행정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런 과제들을 직접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지역 균형 성장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핵심 과제로 두고 우리가 이 지역 균형 성장 이 정책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5국 3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절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5국 3특 정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실제 주민들과 좀 밀접하게 결합된 그런 정책 추진 노력, 이런 게 지방정부하고 함께 하는 게 좀 대단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 김경수 위원장님 이러고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김영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그 성장 분야의 연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모델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컨소시엄인 광주 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치산학 기반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혁신 모델을 이번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교육부 주관에 의해서 그 광주 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는 그 글로벌 패키징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와 전략적 협업을 수행해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첨단 패키징 특화 연구 및 인력 양성 체계를 동시에 갖춘 지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6월에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엠코는 12월 말까지 그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그 실증용 장비 300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완성되면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시가 400억이 넘는 것을 제공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양 기관은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최근 자동차 및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또는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도 협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기 시간 문제가 있겠지만 이 결과로 2027년 말에 반도체 패키징 융합 전공에서 최초로 석사 학위자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략기술 자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이 패키징 업체의 기술과 장비가 국내에 집적되고 그래서 그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이 어쩌면 패키징 R&D의 새로운 허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연계해서 실증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모델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16년 내년에는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약 500억 규모의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도 함께 구축되어서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5국 3특 권역별 전략 분야를 기업과 함께 집중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핵심 거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 대학원, 기업 연구소 간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돼서 2년 후에 2027년 말에야 석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학부가 아니고 학부도 있고 석사도 있습니다. 학부는 언제 졸업해? 학부는 오래 걸립니다. 4년 정도 걸리니까. 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올해 MOU를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연구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 2년 과정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융합 과정을 만들어서 먼저 배출하고자 합니다. 예, 내년 예산 500억은 이번에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기획해서 추구한 거고요. 네. 그 암스쿨이 이제 지스트에 생기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계하면 반도체 분야의 R&D 역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함께 나가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이 실제 기업 공장이 있는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R&D들이 있다는 거죠. 공정 관련된 거라는. 근데 그걸 수도권의 R&D 센터에 다 모아놓고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